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개인 지갑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 제가 구매한 첫 하드웨어 월렛인 블록스트림사의 제이드에 대한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매수 매도를 했을 때 그 코인은 여러분의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분단위, 초단위로 단타를 하는데요. 이때 모든 거래들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모든 거래를 다 체인상에 그때그때 반영을 한다면 블록체인이 엄청 느려지고 수수료도 비싸질 겁니다. 그래도 일단 거래를 일으켜야 되니까 거래소의 장부상에만 먼저 반영을 하고 실제 블록체인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되냐면 바로 내가 이 코인을 실제로 내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요청할 때 그때 트랜잭션에 기록을 하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 거래 아이디를 눌러보면 몇 번째 블록에 얼만큼의 수수료로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거래소에 내가 거래하는 코인을 보관해 놓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거래소가 고객들의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만약 고객의 코인들을 각각의 계좌에 넣어 놓는다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큰 퍼블릭 어드레스, 즉 계좌에 여러 명의 코인을 통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의 벌집에 여러 방들이 있는 것을 빗대서 벌집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월렛 익스플로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유명 거래소들의 퍼블릭 어드레스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집 계좌 구조는 거래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 퍼블릭 어드레스의 암호가 만약 해킹을 당한다거나 거래소 내부 직원이 탈취를 한다면 고객들의 모든 코인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가 내부 운영자나 정부 등에 의해서 셧다운 당한다면 고객들의 코인들은 동결되거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거래소 해킹 사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크고 유명한 거래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다음 달에 시행 예정인 트래블 룰입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정부들로 하여금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내에서 국민들의 돈 흐름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자본이 유출되거나 자금이 세탁되거나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흐름을 늦추고 싶어 하며 그중 하나가 트래블 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은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안 되는 내부 장부 거래인데 트래블 룰은 결국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장벽 없는 돈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립적이며 인터넷만 있으면 전송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돈입니다. 이게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캐나다에 있는 트럭 시위대에게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자금이 동결된 러시아 정치인들에게도 자국 화폐의 신뢰를 잃고 있는 터키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있거나 운영 주체가 있거나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기 어렵고 규제와 셧다운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트코인은 여기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로 돌아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불명확한 규제들로 인해서 제가 가진 코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드웨어 월렛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제이드라는 월렛인데요.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따로 수입해서 파는 곳도 없고 사용 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직접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월렛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월렛과 하드웨어 월렛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명칭이 월렛이어서 마치 코인을 직접 여기에 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블록체인 속에 있는 장부일 뿐이고 월렛이 실제로 보관하는 것은 그 장부에 적힌 내 소유의 코인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프라이빗 키입니다. 결국 핫 월렛이냐 콜드 월렛이냐의 차이는 프라이빗 키라는 내 패스워드를 앱 안에 넣어 놓느냐 아니면 별도의 기기에 넣어 놓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거래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달합니다. 그럼 채 글자는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서명과 퍼블릭 키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록을 하면 송금이 처리되는 거죠. 여기서 핫 월렛은 스마트폰 앱이나 PC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연결이 된 채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해서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자에게 노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하드웨어 월렛에 내 프라이빗 키가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서명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에서만 하고 서명만 인터넷에 올려서 거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이드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에서 파는 곳이 없다 보니까 배송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나서 한 2주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은 비트코인 전용으로 다른 코인들을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다른 코인들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었고요. 또 제이드는 그린이라는 블록스트림이 만든 다른 소프트웨어 월렛과 함께 사용을 해야만 제이드 월렛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월렛과 같이 물려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이드 그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또 코인 보관이나 전송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하는 다른 부가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 자체가 조그마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도 안 되고 또 키보드 기능도 없어서 시드 문구나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일일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이드 월렛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 있는 제 비트코인 중 장기 보유를 위한 일부를 담아 놓았는데요. 활용해보니 진짜 제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산을 내 스스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개인 지갑에 일부라도 코인을 꼭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